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디스크라는 그 한수의 시조인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디스크는 직립보행하는 동물에게만 있대요.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직립보행하는 동물이 사람하고 펭귄입니다. 펭귄. 그래서 가끔 뭐 캥거루나 이런 것들도 고릴라나 이것들로 직립보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네 발로 걷다가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걷는 것이지. 그 펭귄하고 사람만 이게 직립보행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직립보행하는 이유는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네 발로 가면은 에너지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나 이런 디스크가 없답니다. 예. 왜냐면 위에서 중력을 받으니까 모든 힘을 목이나 허리를 다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받치는 게 아니잖아요. 4등분 해갖고 이렇게 딱, 가잖아요, 힘이. 앞발, 뒷발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요, 달리는데요. 가장 뒤처진대요. 동물 중에서. 예. 네 발로 뛰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30km 정도 된다네요. 11초 뭐 그 정도가 30km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그 고릴라가 50km 정도 달리고요. 코끼리가 40km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치타 가장 빠르다는 치타잖아요. 치타 몇 킬로 정도 달리겠습니까? 치타 132km가 최고 속도라네요. 치타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도대체가. 저도 이렇게 고속도로 달려보면 뭐 가끔가다 그 정도는 한 번씩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알아봤고요. 한번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추간판 디스크를 추간판 탈출증. 내 몸에도 몇 개의 가려고는요 간이역은 남아있다. 내 몸에도 몇 개의 간이역은 남아있대요. 이 간이역은 이용객이 적어서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역이잖아요. 그래서 간이역에는 그 시에서도 간이역은 많이 나옵니다. 보내는 그리움과 맞이하는 그리움이 같이 공존해 있는 곳이에요. 예, 간이역은 뭔가 이상하게 거기를 가면 그리움이 있어요. 이상해. 예. 어긋난 세월호 한쪽, 반고로 뼈 한조각. 이게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반골, 저항하는 기계나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반골. 근데 어긋났어요. 하나가 또 이제 튀어나왔거나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내 마음속 보내지 못한 그 사랑. 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 같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예. 막상 쓰려면, 아이고, 이거 보니까 나도 쓸 수 있겠네 하지만, 많은 연습이, 숙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 뼈가 나왔으니까 한번 가끔 그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사람 호뼈는 206개입니다. 신생아는 생각보다 많아요. 450개입니다. 뼈가. 성장하면서 다 붙어요. 그런데 목뼈는 7개예요. 목뼈. 우리 여기 척추는 26개예요. 이 뼈가요. 가장 큰 뼈는 여기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50c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갈비뼈 있죠? 양쪽 12개씩입니다. 그래서 24개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가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가 귀에 있어요. 이 귀에. 이 귀 속에 있는데요. 등잡뼈라는 것이 있어요. 등잡뼈. 귀 속에 등잡뼈가. 크기가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등잔뼈. 잘 모르시죠?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2mm 정도 됩니다. 우리 몸에 2mm 정도 되는 뼈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등잔뼈라고 합니다. 등잔뼈. 그냥 공부 지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어진 행으로시 재구성하기입니다. 할미꽃인데요. 할미꽃은 우리가 노고초라고 그래요. 노고초. 이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좀 억울하죠, 사실. 굉장히 이쁘고, 근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돼버렸대요. 참. 꽃말은 그래서 슬픈 추억입니다. 이 꽃에 관련돼서 실을 때는 꼭 꽃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윤곽이 슬픈 추억이에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거요. 단연생입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세월을 받잡고자. 받다의 공순한 표현입니다. 받잡고자. 양지발은 돌틈에 피어났다. 양지발은 대체적으로 무덤에 많이 피어나죠. 명당 자리는 다 양지 바른 곳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나라 다 양지 바른 곳에 다 계셔요. 네. 이유 없이 세상을 향해 삿대질한 적 없는데, 삿대질, 손가락으로 내지르는 거죠. 삿대질. 네. 애늙은이로 태어난 운명이 야속도 하겠다. 야속, 언짢고 섭섭한 겁니다. 이게 애늙은이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들 좀 할머니 밑에서 큰 애들, 할아버지 밑에서 큰 애들은요, 잘못하면 빨리 애늙은이가 돼버려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랍니다. 그게 애들도 응애하고 저 때면 유아원 가서 또 거기서 사회성을 기르고 한 사람들이, 애들이 훨씬 바르게 다 더 잘 성장한다고 하니까 손주나 또 애들이 좀 이뻐도 그거 꼭 끼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쪽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붉게 고개 숙이는 것은, 답은 1432입니다. 1432. 어느 어번이 간섭하는 것일까? 어번, 태어나기 이전에 그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지은 그 우때 3대가 지은 죄를 지금 받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우고 하려면 우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 손주들이 잘 된답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1432. 어느 어번이 간섭하는 것일까? 이 사슬을 누가 풀어주래요? 진짜 이 어번의 사슬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꽃이 되어 기막힌 형렬에 들수록, 형벌이죠. 말 걸어도 묵상기도는 끝날 줄 모른다. 할머니는 묵상기도 하듯 그 할미꽃은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말없이 양지 바른 곳에서 그 해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 걸어도 미소가 대답이든 귀먹은 할머니처럼 말을 거는데요, 귀가 먹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귀가 먹으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그냥 미소만 딱 지어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첨삭학입니다. 제목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저도 이런 시 쓸 줄 압니다. 그리움. 나에게 별은 무엇인가요? 여기서요. 나에게 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침묵처럼 달려오죠. 진실로 하늘과 땅의 거리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맥이 풀리는 거죠. 고독마저 홀로 설 수 없음입니다. 여기는요 다 지우고요. 고독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돌아가는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는요 돌아가는, 거기를 돌아올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약도 없이 떠나가니 얼마나 그립겠어요. 나중에 마음만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그 슬픔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알았기에 신이 주신 목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서름도 애태움도 하늘의 뜻인 줄 알기에 어느 별에서 어느 별을 견디며 살지라도 사람으로 그대를 생각하면 함은 통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최초의 창문이며 별입니다. 이랬거든요. 두 개를 가지면 안 되죠. 창문입니다. 별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내 최초 창문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 최초 별입니다. 부디 불 밝힌 그곳이 못 잊는 마음인 줄은 신은 아시오니 내 말과 눈물을 생각하소서. 별이 아름다운 것은 속으로 넘쳐나는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썼는데요. 이거 그때 상당히 됐어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됐나요? 이거 써가지고 오늘 문해지에 이제 발표했는데, 그 문해지 사장님이 끈질기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사랑시를 한 권 내서, 너무, 책으로 발간하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제가 답을 안 해줘서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한테는. 네. 자, 부분 감상입니다. 번지점프예요. 번지점프. 제가요 알아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는 마카오 타워에 있다네요. 마카오 타워. 그게 233m짜리래요. 제가 그냥 꼭 타면 그거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웬만한 번지점프는 저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제가 그 강원도 인제 가면요. 그 번지점프대가 있어요. 상호는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그 63m 돼요. 예. 근데요, 거기 가면 서약서를 써야 돼. 예. 근데, 저기서 걸어가서 입장할 때까지는 남자들 등치 이렇게 큰 사람도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거다나 못 뛰어내리냐고. 저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있는 데만 저는 탔습니다. 했는데, 그거 정말 재밌어요. 아주, 번지점프. 이거 정말,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33m짜리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제 어디 가면 몸무게에 따라서 돈을 내기도 해요. 몸에다 묶어느냐, 다리에다 묶어느냐, 둘 중에 하나에 또. 예, 이제, 요금, 틀린데요. 그런데 이제 등치 좋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올라가갖고요. 딱 보면 다 들어오는 사람이 반절 됩니다. 안 타도 돈을 내야 돼요. 이미 끝고 들어오니까 환불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안 타면 또 올라가서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번지점프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은 인생에서 최고 것들을 항상 두려움 뒤에 넣는데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가장 희망적이고 그게 솟아난답니다. 근데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찔합니다. 그냥 짜릿하고 아찔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번지점프 하다가 뭐 기절해 죽은 사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타세요. 가서 그냥. 네. 그래갖고 아래 내려가면요 배가 딱 싣고 가버려요. 근데 너무 좋아요. 광주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담양에도. 한번 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을 두려움 뒤에 놓는데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항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겼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입니다. 새가 한 사람의 몸을 빌리는 일이야. 새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몸을 빌린대요. 단단한 물방울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물방울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렀어. 손가락 같은 긴 노프들이 나를 찾고 있었지. 이거는 해석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해석을 해갖고 이 시는 그 앞에 뒤에 어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같은 긴 노프들이 나를 지금 번지점프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노프들, 허공에 보이지 않는 노프들이 나를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뭐 이게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앞에 뒤에를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항의 방식입니다. 저항의 방식. 사람이 매일같이 매 초마다 저항을 받잖아요. 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저항을 받고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목숨들은 불행의 지분이 많아요.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가난한 목숨.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진짜 뭘 제대로 못 하잖아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빨리 죽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불행의 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불행은 구경꾼들처럼 때로 덤비기도 한다. 네.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만은 뭐가 하나 당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저를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네. 때로 덤벼요. 아무튼. 옆구리를 찔러 잡아뜨리기도 한다. 슬픔 한 방울까지 쭉쭉 빨아 배를 불린다. 불행의 지분이야 이게 지금. 나는 녹이 슬어 삐걱거린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불행의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분을 자꾸 털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C 플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록.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C 플록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행복이란 과잉과 부족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이랬어요. 행복이란 과잉이나 부족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바이런,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런은 뭐라고 했냐면요.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행복과 불행은 꼭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다. 저보러 행복이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이란 좋은 느낌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 좋은 느낌. 날마다 좋은 느낌만, 내가 좋은 느낌만 취해서 제가 그 느낌, 행복은 느낌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좋은 느낌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나쁜 느낌들을 그걸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도장에 체록된 소녀사. 체록, 뭐를 듣고든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체록이라고 해요. 기록하는 것을요. 이게 도장에 지금 목도장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회양목을 사포에 문질러. 회양목은요, 나무 재질이 단단해요. 이게 화단 같은 데 옆에 심어 놓잖아요. 그게 좀 크면요, 저도 농원할 때 다른 나무는 예를 들면 기계톱으로 딱 지나가면 바로 잘리는데 회양목 큰 것은 쉽게 안 잘립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게 목질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장으로 이용하는데요. 흔히 그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벽조목이라고. 벽조목. 벼락 맞은 대추나무입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하면은
부와 건강이 같이 온답니다. 네. 벼락을 맞아야 돼요. 아버지는 휘황목을 사포에 문질러 초경흔만한 달빛을 채취하고 둥근 테두리를 친다. 멋지게 쓴 것 같아요. 조그만 초경흔만한 달빛을 채취해서 둥근 테두리를 이렇게 친대요. 도장을 팔려면, 목장 팔려면 둥근 테두리부터 먼저 칩니다. 싹 그 조각칼로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달빛의 수평을 잡고 달빛을 잘라 이름을 새긴다. 달빛에 딱 수평을 잡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다리 딱 잘라요. 그래갖고 거기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마침내 음력의 관습에 따르는 이름이 바깥 세상을 상상한다. 이거는 바깥 세상을 상상한다는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장이 있다는 것은 뭔가 계약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인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참 잘 썼어요. 오늘은요, 묘사에 관련돼서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견문발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문발검. 견문발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얘기예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칼을 빼는 것을 견문발검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면요, 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거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먼 길을 가듯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가상하면서 깊이 그 관조에 들어가면은 좋은 글, 좋은 묘사로서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선별한 시들은 대부분 좋은 묘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묘사가 없으면 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시로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